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북 특별대표가 화상회담을 갖고 북러 무기 거래와 탈북민 북송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성김 대표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고, 중국의 류 샤오밍 대표는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성김 대북 특별대표와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화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 개최된 화상회담에 대해 30일 보도자료를 낸 국무부는 먼저 양측은 불안정을 초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동과 북러 군사협력, 중국의 북한 국적자 송환 보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특히 성김 특별대표는 최근 북한의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에 대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스스로 지지한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각자의 의무와 유엔 제재 규범을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도 거듭 제시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고 각 급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샤오밍 중국 특별대표는 30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에 성김 대표와의 화상회담 내용을 올렸습니다. 류 샤오밍 대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당사국들은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핵심을 직시하고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며 이견을 해소하고 한반도 문제를 올바른 대화의 궤도에 다시 올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대표는 특히 성김 대표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을 중시하며 중국과 소통하고 협력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한 북한제 무기가 공개됐는데,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과 이란 등 북한과 하마스를 돕는 적국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영김 의원은 하마스의 북한제 무기 사용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의원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습에 북한제 무기를 사용했다는 이스라엘 군 발표와 관련해 적국들 간의 연대 강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맥콜 의원은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사용해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공격했다는 최근 증거는 우리의 적들이 자유세계에 대한 불순한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이들과 연계된 네트워크를 모두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과 하마스를 지원하는 나라를 비롯해 모든 적국이 그들의 악의적인 활동과 전쟁 범죄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중국과 이란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영킴 의원 역시 하마스의 북한제 무기 사용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북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자신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 자랐고 탈북한 친척들이 있다며 북한 정권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에 북한제 무기가 사용됐다는 이스라엘 군의 발표를 최근 VOA에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도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하마스가 북한과 무기거래, 전술교리, 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31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하마스는 잔인한 테러 조직이라며 그들을 지원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Well, so Hamas is a brutal terrorist organization, and we oppose anyone providing them with anything they can use to carry out their terrorist activities.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난 1997년 테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북한 라진항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정박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VOA가 플래닛랩스의 27일자 위성 사진을 살펴본 결과 라진항 북한 전용 부두에 약 105m 길이의 선박이 정박한 모습이 확인돼 지난 23일 120m 길이 선박이 드나들었던 이곳에 나흘 만에 또 다른 선박의 입항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라진항 북한 전용 부두에서는 지난 17일에도 컨테이너 더미가 적재됐다가 이틀 뒤인 19일 선박이 컨테이너를 싣고 떠난 것이 확인됐고 23일과 27일에도 잇따라 선박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4일 단위로 선박 입항이 반복되는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라진항 내 중국 전용 부두에서도 30일 약 135m 길이의 대형 선박이 정박한 모습이 추가로 확인됐으며 지난 26일 약 100m 길이의 선박이 드나든 이후 3일 만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입항해 라진항의 선박 입출항과 컨테이너 선적 움직임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체 예정인 미국의 전술 핵무기 100기가량을 현대화해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고 나아가 한국에 실제 배치하는 등 단계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미한 싱크탱크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와 한국아산정책연구원은 30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공동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북핵 위협에 대응할 4단계 순차적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은 한국 내 미국 전술 핵무기 저장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새로 짓고 2단계로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국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탑재된 핵무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을 겨냥하는 용도로 투입하며 3단계로는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 약 100기의 미국 전술 핵무기를 현대화해 미국에 보관하되 한국 지원용으로 지정합니다. 이어 4단계로 약 8에서 12기의 제한된 전술 핵폭탄과 핵투발 이중 목적 항공기를 한국에 배치하고 핵무기 저장 시설에 보관하는 방안입니다. 보고서는 다만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보유 추진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국제 제재를 유발하고 한국과 동북아에 엄청난 정치적 논란과 불안정을 야기하며 세계적인 핵무기 확산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과의 공동 방위에서 한국 등 동맹국들의 기여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공화당의 알렉산더 무니 하원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 발의하고 공화당의 랄프 노르만, 댄 비숍, 랜디 웨버, 앤디 빅스 의원이 동참한 이 법안은 국방장관이 미국과의 공동 방위에 대한 동맹국의 기여를 기술한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걸프 협력이사회 회원국 그리고 리우 조약 당사국이 해당 동맹국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법안은 동맹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연간 방위비 지출과 미국과의 공동 방위 관련 군사작전에 대한 기여 활동을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했으며 앞서 상원에서도 공화당의 마이클 리 의원이 지난 3월 하원에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현재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KEI의 차기 소장으로 내년 4월 취임하는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이 미한 간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차기 소장은 30일 KEI의 인사발표 직후 VOA와의 통화에서 지난 4월 미한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협력 분야가 발견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 같은 협력을 실제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를 KEI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경제협력의 성공 여부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를 실제로 대체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73년 서해에서 조업을 하던 중 북한에 납북됐다가 30년 만인 2003년 극적으로 탈북해 고국으로 돌아온 김병도 씨가 지난 28일 고향 통영에서 7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납북 당시 아내와 생후 100일도 안 된 딸이 있었던 김 씨는 30년간 남측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고 귀환에서는 또 북에 두고 온 가족과 헤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한국 정부와 유엔 등의 북에 남겨진 가족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호소했지만 끝내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납북됐다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한국인은 516명이며 김 씨처럼 수십 년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극적으로 탈북해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은 9명에 불과합니다. 이들 가운데 김 씨를 포함해 진정팔, 윤종수 씨 등 3명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다 끝내 가족과 만나지 못한 채 병마와 싸우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납북 피해자들은 끊임없는 이산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납북자 송환을 요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